지금까지 여러분들은 CES, MWC 등 세계적인 ICT 전시회에서 2018년, 19년, 그리고 2020년 어떠한 자율주행 기술들이 소개가 되었고 그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셨을 겁니다. 이번 차시부터는 그 자율주행에 대한 이해의 첫걸음으로 자율주행이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고 특히 단계별로 자율주행의 수준과 그 성능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과 미국 자동차공학회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율주행의 단계별 수준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이 수업을 통해서 자율주행의 기초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다양한 동영상을 통해서 세계적인 ICT 전시회에서 선보인 자율주행 기술들에 대해서 체감을 좀 잘 하셨나요? 여러분들이 직접 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눈으로 목격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가까이서 경험을 하는 듯한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대표적인 기술들만 소개를 해서 드려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4차 산업혁명과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다면 이번 2주차에서는 자율주행을 바탕으로 한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하는 지금의 자율주행을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자율주행의 기본, 기초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사람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고 100% 기계에 의해서 제어되는 것을 자율주행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단계별 수준, 단계별 구현 가능한 자율주행의 수준이라는 것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 수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가 영화 포스터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나온 아이로봇이라는 영화죠. 윌 스미스가 주연을 했던 이 영화의 시대적인 배경은 포스터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035년입니다. 2035년 미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이로봇. 구체적으로 어떤 영화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간은 2035년 3원칙에 의해서 제어되는 로봇, 인공지능 로봇이죠. 인공지능 로봇 덕택에 편하고 윤택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이 로봇들이 변심을 하게 되죠. 변심을 해서 이 나쁜 로봇들이 인간 세상을 지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배하는 로봇들의 세력에 맞서서 윌 스미스가 인간들을 구하는 그런 스토리의 영화가 되겠죠. 왜 자율주행 수업인데 갑자기 이 아이로봇이라는 영화를 꺼내 들었을까요? 인공지능 로봇이 나와서 그럴까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인공지능 로봇이기도 하지만 이 윌 스미스가 영화 중간중간에 운전하고 차고 다니는, 그죠? 악당을 쫓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움직이는 차들을 한번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림의 오른쪽에서 보시는 차, 어떤 차일까요? 짤막하게 동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 이게 어떤 차량인가요? 영상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 차량, 윌 스미스가 멋지게 박차고 일어나는 이 차량의 영상 속에 등장하는 차는 바로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2004년 영화에서 자율주행이라는 차량이 등장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 미래 사회를 이렇게 예측을 미리 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감독과 연출진의 능력이 좀 놀라울 따름이었는데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2004년에 만들어진 영화에서 예측한 2035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2035년이라는 것이, 그리고 2035년에 자율주행이 등장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시죠. 자율주행이라는 차량 과연 언제쯤 도로 위에 실제로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꿈꿔오셨던,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이 자율주행이라는 차량 언제 도로 위에서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자율주행이라는 차량이 지난 주차에서 소개드렸던 CES나 MWC와 같은 세계적인 ICT 전시회에서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겠죠. 근데 아직 특히 우리나라 일반 도로에서 여러분들이 자율주행 차량이 돌아다니는 모습 아직은 쉽게 보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율주행 자동차 과연 언제 도로 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언제 도로 위에 나타날 수가 있을 건가요? 세계적인 리서치 전문기관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네비건트 리서치라는 그룹에서 예상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 시대를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스턴 컨설팅 그룹 뭐라고 했나요? 자, 2025년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 규모는 420억 달러. 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돈이 자동차 시장 규모의 상당 부분을 자율주행 자동차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 다음 문구가 흥미로워요. 2035년 어디서 많이 봤던 숫자죠. 2035년 4대 중 1대는 자율주행 자동차다. 즉 여러분들이 2035년이 되면 도로 위의 4대 중에 1대, 즉 한 25%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율주행 자동차일 것이다 라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또 세계적인 리서치 조사 전문기관인 네비건트 리서치에서는 2035년이죠.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 규모는 1조 1,520억 달러. 예. 420억 달러보다 더 많은 돈. 예. 2035년에 이렇게 자동차 시장 규모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자동차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거는 우리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는 2035년 4대 중에 1대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 네비건트 리서치라는 그룹에서는 2035년 4대 중에 무려 3대, 즉 도로 위에 돌아다니는 자동차 중 75%는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조사기관이 밝히고 있는 시장 규모나 이 도로 위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예측에서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2035년에 도로 위의 상당 부분, 적지 않은 차량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2004년이라는 이 빠른 시간 안에 2035년이라는 시간,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 위를 활보하고 윌 스미스라는 남자 주인공이 이 자율주행 차를 타고 다니는 이러한 영화의 예측력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자율주행 자동차 2035년이면 과연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4대 중 1대, 4대 중 3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시점으로부터 2035년 어떨까요? 정말 이대로 실현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계속 저의 수업을 들으시면서 찾게 되지 않으실까? 아니면 찾지 않더라도 힌트를 얻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수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는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 트렌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 트렌드, 굉장히 좀 개괄적인 모습들을 여러 가지 동영상을 통해서 좀 보셨는데 이제 좀 시작을 해볼까요? 자, 자율주행이 뭔가요? 예, 여러분, 자율주행이 뭔가요? 자율주행을 정의하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자율주행, 인간이 운전을 하는 자동차는 아닐 겁니다. 예, 그래서 기존 자동차가 하는 그런 역할들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을 옮겨주기도 하죠. 또 물류를 운송해주기도 하죠. 기타 여러 가지 배송 서비스를 해줍니다. 주로 사람이든 물건이든 뭔가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수송 기능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자동차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자동차의 수송 기능을 누가 통제하죠? 바로 여러분, 저, 그리고 적어도 운전면허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존 자동차의 운전과 운행 환경을 통제를 할 겁니다. 근데 자율주행은 이렇게 100% 인간이 가지고 있던 통제권을 이제 누구한테 넘겨주는 거죠? 바로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기계한테 넘겨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자동차의 주요 수송 기능을 보시다시피 자동적으로 기계가 수행하는 그런 자동 운전 차량을 자율주행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운전자의 차량 조작이 없는 것이 자율주행의 또 하나의 정의라면 그 다음 차량 조작 없이 모든 도로 상황을 파악해서 스스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자동차, 결과적으로 자율주행은 뭐다? 인간의 통제권을 벗어나서 인간은 이제 목적지만 입력하면,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 많이 입력하시죠? 그것까지만 하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은 기계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차량 혹은 모빌리티를 우리는 자율주행 모빌리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율주행에 대한 정의 정확히 이해가 되셨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율주행 차량은 뭔가요? 뭐 방금 제가 정의를 설명을 드렸지만 100%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대신 해주는 게 당연히 자율주행이죠. 기계가 대신 모든 것을 인공지능에 기반해서 운전을 통제하는 차량이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자율주행 차량일 겁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등 세계 여러 기관에서는 이 자율주행을 수준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방금 생각하신, 제가 방금 말씀드린 100% 기계에 의해서 제어되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100% 기계가 운전하는 차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인간의 운전하는 과정에서 보조적인 기능을 기계가 좀 도와준다면 그 역시도 사실은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공식적으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아마 우리가 지금 가진 기술로는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00% 기계에 의해서 제어되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나가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야 나가는 과정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율주행의 수준을 구분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율주행 차량의 단계별 수준 정의 누가 어떻게 정의하는 걸까요? 예, 자율주행 차량 단계별 정의 세계 여러 기관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만은 보통 우리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하나는 여러분들 방금 이 표시 지금 이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정의하는 자율주행 차량의 단계별 수준입니다. 예, NHTSA, 예,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이라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 과연 이 자율주행의 단계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을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 자율주행의 수준을 0단계에서 4단계까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0단계라는 말까요? 여러분들이 소위 지금 생각하는 일반적인 지금의 자동차, 인간이 100% 목적지를 입력하고 그 이후에 핸들과 기어를 활용을 해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모든 것을 제어하는 그 일반적인 자동차를 0단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폈던 완전한 이상적인 자율주행, 100% 인간은 목적지만 알려주면 그 이후는 우리는 모든 걸 기계에게 맡기는 그러한 완벽한 자율주행을 4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고 그래서 0단계에서 4단계 사이사이 단계별 자율주행의 수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페이지가 바로 NHTSA, 예,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예, 니짜라고도 합니다. 니짜라는 그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자율주행의 기술을 수준별로 정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레벨 제로, 뭔가요? 레벨 제로. 예, 운전자에 의해서 완벽하게 제어되는 차량.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사람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운전 환경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일반적인 자동차다. 그래서 운전자의 역할은 뭡니까? 운전하는 거죠. 예. 우리 사람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걸 운전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럼 레벨 1은 어떨까요?
자, 0에서 1 어떻게 나아간 걸까요? 보시는 것처럼 자, 1개 이상의 성능 정도는 기계가 도와주는, 인간이 대부분의 상황을 통제를 하지만 1개 이상의 특정 기능은 자동화가 돼서 인간을 도와주는 것을 레벨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기능이죠. 여러분들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게 뭐죠? 가령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달린다라고 했을 때 자, 앞차와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타고 가시는 자동차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 크루즈 컨트롤이죠. 즉 인간이 브레이크와 엑셀러레이터를 밟아가면서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거를 이제는 기계가 대신해 준다. 즉 적어도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간격을 유지하고 속도를 유지하는 거는 인간이 그냥 그 기간만큼은 쉬고 있어도 된다. 왜? 그 기능만큼은 기계가 도와줄 테니까요. 즉 1개 이상의 어떤 특정한 기능에 대해서 기계가 자동화가 돼서 도와주는 시스템을 레벨 1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99% 이상의 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은 결국은 인간이 통제를 하는 겁니다. 오로지 1개 이상의 기능에 대해서만 기계가 인간을 도와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자, 레벨 2 어떻습니까? 레벨 2. 레벨 2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나요? 자, 2개 이상의 특정한 제어 기능을 갖춘 자동화 시스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을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그 기능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크루즈 컨트롤 정도, 즉 고속도로에서 차량 간격을 유지하고 도와주는 순간에만 기계가 인간을 도와주는 거였다면 이제 레벨 2에서는 크루즈 컨트롤도 해주고 장애물이 나타나면 사전에 감지해서 본인이 알아서 회피를 해주는 정도까지도 인간을 도와주는 정도까지 발전을 하는 거죠. 단순한 뭐 속도 유지, 거리 간격뿐만 아니라 이제는 물체를 피하는 과정에서도 알아서 피해준다라는 거죠. 즉 2개 이상의 특정 제어 기능을 갖춘 자동화 시스템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운전자의 역할은 뭔가요? 여전히 운전자는 95% 이상의 상황을 통제를 해야만 하죠. 즉 레벨 2까지의 자율주행은 이 레벨 2까지의 자율주행에서는 기계는 오로지 인간의 보조자입니다. 보조자. 특정한 몇 개의 기능 정도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인간이 모든 운전에 필요한 상황들을 통제를 하기 때문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운전자가 주행 상황을 항상 주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레벨 3는 어떤가요? 레벨 3. 더 나아갔는데 이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웬만한 뭐 가속을 하거나 뭐 주행을 하거나 뭐 제동을 하는 과정들은 모두 다 이제 기계한테 어느 정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을 때 우리는 레벨 3의 자율주행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정말 필요하거나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만 개입을 하고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인간이 이제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운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주차에서 보신 동영상 중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CES 2019에서 인터넷 대표 기업 중국의 바이두라는 업체가 창사에서부터 라스베가스까지 자율주행으로 물류를 배송을 하는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 동영상에서 이 바이두라는 업체가 발표한 자동차는 대부분의 상황을 인간은 좌석 안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죠.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앉아있는 동안 기계가 전반적인 운전을 컨트롤하는 우회전, 좌회전, 뭐 신호등에서 정차하는 것, 차량을 비껴가는 것, 그리고 갑작스럽게 보행자가 나타났을 때 그 보행자를 피해가는 것, 그걸 다 누가 했다? 기계가 했다라는 거죠. 즉 인간은 정말 필요할 때 자율주행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 같다. 뭔가 의심되거나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운전자, 사람이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운전자의 역할은 레벨 0이나 1이나 2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운전자가 자동 운전을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기계가 모든 걸 알아서 할 수 있다. 다만 기계가 알아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운전사가 그때는 수동 운전 모드로 바꾸어서 운전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레벨 3의 자율주행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더 운전을 함에 있어서 복잡한 상황들, 뭐 교통이 혼잡한다, 그래서 자동차가 저속을 했다가 갔다가 멈췄다가 반복해야 된다, 그리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야 된다, 갑자기 뭔가 장애물이 들이닥쳤다, 이런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는 인간은 기계한테 맡기고 팔짱을 끼고 있는 상황이 레벨 3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레벨 4가 뭐죠? 이제는 레벨 3는 뭐죠? 인간이 필요하면 개입을 하는 거였죠. 근데 레벨 4는 이제는 인간은 목적지 입력만 해서 목적지까지는 100% 인간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고 기계에 의해서 통제되는 자율주행을 레벨 4다라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레벨 4의 완전 자율주행이 그림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5년 이후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나요? 이 자율주행에 대한 그 수준별 자율주행의 그 레벨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제 이 레벨에 따른 수준, 그거를 정의를 한 것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도 있지만 미국 자동차공학회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자동차 차량의 단계별 수준을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공학회 SAE라고 하는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라는 미국 자동차공학회에서도 자율주행의 수준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아까 NHTSA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몇 단계까지 했나요? 0단계에서 4단계까지 구분을 했었는데 미국 자동차공학회에서는 0단계에서 5단계까지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중간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장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전히 0단계와 5단계에 대한 정의는 앞서 보신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0단계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100% 모든 운전을 통제하는 자동차. 맨 끝에 5단계 완전 자율주행. 기계가 모든 걸 통제하는 완전 자율주행. 이렇게 시작과 끝은 같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왜 하나가 더 늘어난 걸까요? 이 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SAE에서 정의하는 그 자율주행 기술의 단계별 분류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0에서부터 레벨 5까지 그 기준과 원리는 NHTSA 미국 도로교통협회가 발표한 것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레벨 0 비자동화, 운전자가 항상 운전하고 긴급 상황에 대해서만 시스템 보조하는 등. 레벨 1은 시스템이 조향 또는 감가속 기본적인 제어 정도만 기계가 좀 보조하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레벨 2는 부분 자동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이런 그 조향에 대한 감가속에 대한 이제 보조 단계를 넘어서 시스템이 주도적으로 기계가 주도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제어는 수행을 하는 단계. 그리고 레벨 3는 위험할 때 운전자가 개입을 하고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기계가 통제하는 단계. 즉 0과 1과 2와 3까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전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니짜에서 정의한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레벨 4와 5가 되겠죠. 레벨 5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운전자가 불필요한 상황입니다. 100%. 인간은 목적지만 입력하면 기계가 모든 걸 통제하는 상황이죠. 근데 레벨 4가 왜 새롭게 들어갔을까요? 레벨 5는 완전 자동화, 레벨 4는 고등 자동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레벨 4는 뭘까요? 운전자 개입이 불필요하다? 레벨 5도 운전자가 불필요하다라는 건데 이렇게 봐서는 4와 5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레벨 4라는 것은 여전히 특정 조건에서는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 하는 상황을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기준과의 차이점은 조금 더 운전자가 불필요한 상황과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레벨을 더 추가를 한 것이지 전체적인 레벨의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한 가지입니다. 자, 자율주행 기술의 단계별 분류에 대해서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밝힌 자율주행 수준별 정의, 미국 자동차공학회에서 밝힌 자동차 기술의 수준별 정의,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질문이 잘못된 것 같아요. 어느 게 우리가 과연 따라야 하는 걸까요? 소위 말해서 모두가 따라야 할 표준이 있어야 우리가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 수준의 얘기할 때 혼돈이 없겠죠. 그렇죠? 분명히 SA에서 밝히는 레벨 4는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닙니다. 근데 미국 도로교통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레벨 4는 완전한 자율주행이죠. 이렇게 혼선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이 표의 윗부분에 텍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율주행에 대한 레벨은 과거 니자 5단계에서 언제부터? 2016년 9월부터 SA 6단계로 통합해서 사용하기로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율주행 기술의 단계별 분류는 SA의 단계별 분류 기준을 따른다는 점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수업 시간에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그 기술의 단계별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율주행 기술의 정의와 그 단계별 분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에 필요한 요소 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